주도주라는 건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겠죠. 언젠간.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주도주를 갖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차익을 볼 거고, 누군가는 많은 차익이 마이너스로 변환돼서 끝날 거예요. 각각의 패턴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도주가 언젠가 추세가 많이 약화가 될 때 기준을 이렇게 단기적인 기조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주봉같이 큰 기조 같은 것들로 확인을 하는 습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 자동으로 뭐 5, 20, 6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0주선, 60주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큰 주도주, 템버거가 나는 주도 섹터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뭐 10주선이 됐던 20주선이 됐던 아니면 60주선이 됐던 장기적인 주선이 저 고점 어딘가에서 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 전에 여기가 끝이야. 시장에서 막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오고 개인숙으로 완전히 변했다, 민주식이다, 실체가 없다, 너무 뻥튀기 됐다 이런 것들보다는 언젠간 내가 얘네들을 차익을 봐야 될 텐데 그때의 기준을 최소한 차트에서 찾는다면 하루하루 등락에 대한 것들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찍어놓고 10주선이 됐던 뭐 40주선이 됐던 중장기적인 기조가 저 끄트머리 어디 고점에서 만날 때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차트상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굉장히 강해요. 빵빵빵 치고 달리니까 조선기자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패턴 많이 봤잖아요. 빵, 빵, 자동차 부품주의 확산. 조선주 빵, 조선기자재 빵, 빵, 보냉제 빵, 피팅밸브 빵 지속하고 있는 거죠. 주도주 섹터 안의 대장주의 포지션을 평소에 관리한다. 여기가 강화되고 추세가 확인된다.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뒷단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수급 정상적으로 나오고 정배열 상태의 재무구조 좋은 주식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매수한다. 자, 연습 문제. 빵, 빵, 건설기계, 빵, 굴삭기 부품 회사들, 조선주, 조선기자재,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건설기계 부품. 그쵸? 이게 시장에 돌아다니는 순리들이에요. 몽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인데 몽당님 뭐하고 계셨나요? 오늘 7월 12일 수요일이네요. 네. 장이 방금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던 모습들 날짜로 따지면 이틀 전부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에 대한 하락이나 반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러프한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하고 V자의 오른쪽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금일과 어제죠. 그 다음 3일 동안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은 지수 자체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2574 마감했네요. 그렇죠? 돈을 들일 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한 2, 3일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일어날 구간, 그 다음 내일은 또 만긴 날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이 뭐 방향성은 잡았는데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였다 이런 데이터는 아닌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만기 이틀 정도 지나가면 여전히 이제 이 FOMC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장일 테니까 그래도 일주일 내내 떨어지던 에너지가 한 3일 동안 반 이상 돌려놨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고르일제 V자 왼쪽을 쭉 지나가다가 그때 61선과 121선 사이에 돌아나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틀 동안에 그 패턴이 나왔어요. 일단은 월요일 이기지 못했죠. 화요일 이겼습니다. 수요일 어제를 또 이겼습니다. 61선 위에 올려놨고요. 지금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표들 지수창 보면은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아시아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돌려내고 미국장 에너지랑 또 같이 융합되면서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를 잘 이겨내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0.13% 상승 마감했네요. 결론은 코스닥은 거꾸로 나스닥 기술주 라인과 비슷하게 거래소나 다우존스 대비 조정이 잘 안 나오다가 잘 버텨서 거꾸로 올라가는 형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섹터 삼성전자 0.56% 마감했네요. 지수 모양과 똑같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우리가 현물 시장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물 시장도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대표적인 지수 상품인 코스피 200 안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전략에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도 등락을 거듭하고 거래소 지수도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도 상승과 지수 상승이 딱 맞닿게 아주 유사하게 끝난 케이스인 거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 떨어지다 이틀 반등. 거래소 보는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늘 마이너스 2.91로 마감했습니다. 결론은 자금 조달에 대한 노이즈가 일부 생기면서 이런 하락을 가져갔는데요. 그 전을 한번 해석해 보죠. 여기서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 그 자리에 외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는 자리가 한 번 있었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61선과 121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조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약화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수급까지 개인 수급으로 변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시장 에너지는 이렇게 사그라드는 에너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면 61선과 121선은 중장기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격도를 붙이면서 맞닿아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 수급 상황이 외인 기관 매도로 조금만 더 중첩이 되면 그런 마이너스 에너지를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이틀 동안 반등한 걸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어느 단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갈지 약화 현상을 지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수급 변화와 동시에 이런 일봉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분할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 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떨어졌으니까 샀다. 이거는 너무 두루뭉실한 전략이고 조금만 더 구체화를 해서 오른쪽을 기다렸다가 분할해서 산다 정도면 지금 전략, 그런 전략보다는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1.76 잘 버텨내고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떨어지면서 반도체에서 강력하게 올랐던 애들이 같이 떨어진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에너지에 같이 반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일정 부분 떨어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나가지 않고 계속 샀던 것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올라온 종목들, 이런 애들이 V자 반등에 당연히 편승해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신고가를 뚫을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바, 소강 상태를 조금 이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급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여기는 반등파가 나오지만 수급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관찰. SDI 여기도 이런 거죠. 벌써 61선과 121선은 역배열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아주 급변해서 쭉 올라가서 역배열이 났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올려붙이거나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 2차전지 애들이 조금씩 비슷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오늘 1.69, 기아 0.11 빠졌지만 추세가 끝났다, 추세가 훼손됐다 라고 볼만한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5.83% 오늘 강력하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종목이 개인 수급으로 변한 이후에 다시 정배열을 이미지를 키워가면서 수급 변화가 나온다면은 움직임이 또 상승 기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최근에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종목에서 돌아나가는 초입자리에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네이버, 단기는 밀어 올려지면서 올라오지만 중장기는 아직은 역배열이니까 조금만 더 관찰할게. 포스코 퓨처엠, 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쭉 빠져서 V자의 왼쪽이지만 오른쪽 자리에서 이겨 먹으면서 수급 변화가 이렇게 나오니까 반등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카카오 비슷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가장 기본 로직인 중장기가 역배열인 상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양선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안에 3사를 합병하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이 배터리 셀 라인들이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반도체는 반등해서 움직이는 모습, 자동차는 하루 빠졌지만 추세를 훼손한 모습은 아닌 정도로 하루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보죠. 자,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서 양선 보이는 모습 하나, 에코프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음선 보이는 모습 하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은 실적 라인들을 쭉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조대로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에 대한 에너지로 차익 구조가 나온 하루였네요. 이런 생각 많이 가져봐요. 주도주라는 건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겠죠. 언젠간.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주도주를 갖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차익을 볼 거고, 누군가는 많은 차익이 마이너스로 변환돼서 끝날 거예요. 각각의 패턴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도주가 언젠가 추세가 많이 약화가 될 때 기준을 이렇게 단기적인 기조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주봉같이 큰 기조 같은 것들로 확인을 하는 습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 자동으로 뭐 5, 20, 6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0주선, 60주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큰 주도주, 템버거가 나는 주도 섹터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뭐 10주선이 됐던 20주선이 됐던 아니면 60주선이 됐던 장기적인 주선이 저 고점 어딘가에서 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 전에 여기가 끝이야. 시장에서 막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오고 개인수급으로 완전히 변했다. 민주식이다. 실체가 없다. 너무 뻥튀기 됐다. 이런 것들보다는 언젠간 내가 얘네들을 차익을 봐야 될 텐데 그때의 기준을 최소한 차트에서 찾는다면 하루하루 등락에 대한 것들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찍어놓고 10주선이 됐던 뭐 40주선이 됐던 중장기적인 기조가 저 끄트머리 어디 고점에서 만날 때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차트상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 포스코 DX 기준점 찍고 V자 왼쪽, V자 오른쪽에 수급 변화 빵빵빵 전고점 뚫고 역사적 신고가 빵빵빵. 아주 그냥 고전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이 움직이는 페이스였네요. 우리가 항상 찍는 자리 똑같잖아요. 이 자리 수급 변화 나왔네. 다시 정배열. 전고점 부시네. 여기부터 다시 전고점 돌파. 전형적인 모습 보여줬고, 포스코 DX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로서 그 그룹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일을 했을 때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는 동안의 주가 상승분을 누리고 코스피 이전을 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공매 라인들이 또 늘어나면서 기조를 약화되는 기조를 좀 보여주니까 아예 코스피로 넘어가기 직전이 더 좋은 움직임일 거고, 넘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차가 늘어나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에코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었고, 금양 마이너스 10%.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추이를 해석해 보라는 거죠. 긴 축의 추이로 엔솔 지금은 약화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테마주의 시선으로.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 V자의 왼쪽 버리고 오른쪽 시작 반도체 상승, 이수페타시스 바로 상승. 공식처럼 8%의 반등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움직였던 애들 한번 슬쩍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3.93%. 오늘 올라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 직전 자리까지 또 붙인 상태. PSK홀딩스 어제부터 양선. 프로텍 또 밀어 올려진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V자의 전형적인 왼쪽 편 버리고 지수 상승, 이틀 동안 상승, 수급 유지, 전고점 근처. 주도주 에너지는 이 정도로 또 시장이 우호적으로 변하면 이런 애들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 사라졌던 게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엠, 조선관련주의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T, 현대미포조선 빵빵빵 치고 달리니까 조선기자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패턴 많이 봤잖아요. 기아차 빵, 현대차 빵, SL 빵, 성호하이텍 빵, 자동차 부품주의 확산, 조선주 빵, 조선기자재 빵, 엔진, HSD 엔진 빵, 본행제, 동성화인텍 빵, 피팅밸브, 하이로코리아 빵 지속하고 있는 거죠. 주도주 섹터 안의 대장주의 포지션을 평소에 관리한다. 여기가 강화되고 추세가 확인된다.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뒷단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수급 정상적으로 나오고 정배열 상태의 재무구조 좋은 주식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매수한다. 자, 연습 문제. 두산밖에 빵, H현대건설기계 빵, HD현대인프라코어 빵, 건설기계, 진성TEC 빵, 대창단조 빵, 굴삭기 부품회사들, 조선주, 조선기자재, 반도체,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부품.
그쵸? 이게 시장에 돌아다니는 순리들이에요. 성호하이텍 빵빵빵 자리 이후에 더 추세 강화, 하이닉스, TCC 스틸 오늘부로 또 고점을 또 뚫었네요. 이런 것들입니다. 주도주는 쉴지언정 함부로 꺾이지 않는데 두 번이나 지금 고점을 또 뚫어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상승률 시장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개별주 시장, 큐라티스 백신 관련주 일단 상한가가 3개였고요. 웰바이오텍, 짐바브웨 리튬 관련주 재미납니다. 펄 쉘로직 껍데기 상태에서 리튬 붙여서 적자 상태에 주가 급등. IOK 일단 상한가 갔는데요. 감자를 철회해서 상한가 아주 재밌네요. 평시라면 역배열이니까 접근 불가,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접근 불가, 쌍방울 그룹주라서 접근 불가, 3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들 오늘 상한가 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역배열 안 합니다. 연속 적자 안 합니다. 그 다음 정보 분석 차원에서 마이너스 종목 있는 애들 안 합니다. YMC 개별주들, 흥하해온, 해운주, ISC 22%의 강한 상승.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도니까 시장에서 에너지가 또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 ISC네요. 진성TC 여기 나왔네요. 두산마켓이 대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정배열 쌍수급으로 올라가고 HD, 현대 건설기계가 쌍수급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동안에 오늘 양선을 빼고 해석하면 중장기 돌리고 정배열 만들고 쌍수급으로 포진됐다가 빵! 이게 변동성. 바로 중장기 돌리고 정배열 만들고 빵! 이거는 아주 확률이 높은 매매에 속하는 업종의 순환매를 알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오션 쫙, 현대중공업 쫙, 조선기자재 뭐 있지? 동성화인텍 쫙, HSD 엔진 쫙. 부품주들에서도 하이순환매, 자동차도 하이순환매. 결론은 순환매 돌더니 걔가 신고가를 뚫고 나오는 부품주도 생기고, 성우하이텍, 화신, SL 이런 애도 생기고, 건설기계 움직이니까 뒷단에서 돌고, 조선 움직이니까 조선기자에 돌고. 매매에 대한 접근을 하던, 투자에 대한 접근을 하던 확률적 사고를 했을 때는 이것들이 잘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 3사의 합병, 휴스틸. 휴스틸은 철강주, 강관주, 북미, 에너지, 가스 이런 키워드 속에 들어있는 종목이에요. 얘가 움직일 때 항상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는 건 세아그룹주들. 미국에서 그쪽 에너지가 강할 때 같이 움직이는 패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아베스틸 지주예요. 끄트머리에 걸렸네요. 9% 상승. 오늘의 9%의 양선을 지우기로 딱 지우고 볼게요. 전고점 근처로 계속 가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외인기관 수급으로 쭉 끌어당기고 있다가 오늘 9% 빵! 이 에너지. 재무제표 가서 봐도 통과할 거예요, 아마. 휴스틸 마찬가지로 같은 로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변화해서 생겼어요. 모든 걸 소비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보호정책, 보호주의, 신냉전주의 때문에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기술을 다른 나라에 못 팔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고 하는 정책 변화가 다 생겼잖아요. 그 영향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됐던 반도체 산업이 됐던 모든 산업이 지금 쏠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에너지 사업도 그 안에서 투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강구하는 수출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거고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강화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변압기 만들고 전력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수출이 좋아지니까 추세로 가버리고 큰 정책 변화가 생긴 이후에 시장의 나비 효과들입니다. 큐렉소, 수술 로봇 라인들, JLK, 의료 AI, 세아베스틸 이런 움직임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자, 보면은 오늘 개별주 시장은 다채로워요. 한쪽에 다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데 우리 개별주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거래소가 뿅뿅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CP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든 뭐 때문에 올랐든 간에 데이터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FOMC 라인도 녹여내면은 아주 단기적으로 세게 빠졌다가 정상적으로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8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2일이니까 중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월 중순부터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조금 우려스러웠지만 한 달 만에 또 에너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호적일 때 확률적인 자리에 확률적인 돈을 수급, 추세, 정배열, 정고점, 주도주 라인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아주 단기 매매가 됐던 중장기 스윙이 됐던 투자가 됐던 그 자리가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도주를 검색하고 하이 순환매를 미리미리 포착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온라인 수업이 됐던, 아니면 제가 하는 과외 수업이 됐던, 아니면 앞으로 할 100억대 2기가 됐던 그런 것들을 확률적인 사고를 우리는 배우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쭉 나눠놨으니까 연락 주시고 저희 사이트도 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반등했고 내일도 반등하길 바라고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상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뵙죠.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날 기분 좋게 노래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